저는 이번 세션 흔들려도 불확실해도 괜찮아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현대자동차 장성원 매니저입니다. 전 로봇을 가지고 자동화 조립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애국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불꽃을 튀기며 여러 로봇들이 움직이는 장면은 제 선배 개발자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들려드리는 제 경험담을 통해 조립 자동화를 하면서 열악한 조립 환경과 자동화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자동화 검토 과정에서 마주친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레인홀 플러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차체가 페인트 탱크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페인트가 잘 배출되기 위한 홀을 마감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이 홀들이 제대로 마감되지 않으면 주행 소음과 먼지가 차내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인홀 플러그를 신경 써서 장착합니다. 이 플러그는 차체 하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 다수 장착되어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작업 위치와 수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는 불편한 자세로 하루에 약 3,000개 이상의 플러그를 빠뜨리지 않고 손으로 꾹꾹 눌러 넣는 반복 작업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플러그 자동 장착 설비를 기획하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각종 부품을 장착하는 차량 조립 라인은 사람이 커다란 컨베이어 위에서 끊임없이 작업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을 자동 조립할 수 있게 차량이 잠시 멈추고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검토와 고민 끝에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샤시 토크 체결 공정에서 플러그 자동 장착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공정은 차량이 잠깐 멈추고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공정이지만 차량의 앞과 뒤에서 샤시 토크 체결 로봇이 작업하는 순간에는 이 로봇이 큰 힘을 내기 때문에 차량이 수평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수직으로는 약 10mm의 순간적인 유동이 발생하는 공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공장의 공간적 제약 때문에 이 공정에서 플러그 자동 장착 설비 설치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조립을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립 자동화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양궁 선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궁 선수는 멀리 있는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미세하게 자세를 바꿔서 균형을 맞추고 단 한 번의 시도로 관역을 맞춥니다. 한 번 실수하거나 갑자기 바람이 불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사실 기존 조립 자동화의 방식은 양궁과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밀도의 머신 비전 시스템과 매우 정밀한 로봇 위치 세팅으로 조립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비유했던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동 조립은 정확하게 조립 장착이 잘 되도록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립 대상인 부품과 그 부품이 조립될 장착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공차 최적 요소와 그에 따른 고려 사항들이 옆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품을 정밀하게 제작하게 되면 치수 산포가 줄어들어서 자동 조립에 유리하나 부품 생산 비용과 난이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조립에 여유를 두기 위해 장착홀의 크기를 변경하면 설계 수정과 실제 생산에 반영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밀하게 조립하기 위해서 고성능 머신 비전 시스템과 로봇을 도입하면 조립이 잘 될 수 있으나 이 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과 유지관리 공수가 많이 들게 됩니다. 기존의 조립 자동화는 세 가지의 요소를 잘 조합하고 균형을 맞춰서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이었지만 플러그는 사출 방식으로 제작되는 유연 부품이고 생산할 때 온도, 습도, 냉각 조건 등 제작 공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는 끼움 작업 중 탄성으로 인해서 계속 변형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정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유동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존 접근법은 정적인 조립 환경만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형이 없는 부품과 정적인 조립 환경만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에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동 플러그 장착 작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작업을 한 사람은 저희에게 주어졌던 자동화 환경, 그리고 동일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차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 손이 움직이고 또 플러그가 장착되면서 변형되는 것은 손끝의 감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관점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행동이었고 저희는 이걸 더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 좌측과 같이 플러그 수동 장착 순서를 구분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의 손끝의 감각과 장착 노하우를 발휘해서 작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사람은 고성능의 머신 비전과 정밀 위치 제어하는 로봇팔이 없더라도 촉각과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하려는 복잡한 로직을 무의식적으로 실행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의 노하우를 구현하는 자동화로 전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업자가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을 대체하는 센서를 이용하고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노하우를 대체하는 작업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사람처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정적 환경에서만 조립할 수 있었던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동적인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조립을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단 한 번만 쏘는 양궁과 같은 접근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동일한 노하우를 가지고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스마트한 자동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끝처럼 촉각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있을까요? 운이 좋게도 그런 로봇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촉각을 가진 로봇의 특별한 기능인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이용해서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잘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정확한 위치 제어를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밀하게 반복 이동하는 것은 잘하지만 주변에 어떤 간섭이나 부품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모터에 큰 로드나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폴트로 인식해서 바로 멈추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협동 로봇은 펜스 없이 사람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 동작 중 어떤 힘을 감지하거나 부품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멈추게 됩니다. 로봇이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측정해서 외부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협동 로봇의 각 관절에 토크 감지 센서를 탑재하기 때문입니다. 협동 로봇은 일반 로봇과 다르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는 협동 로봇의 촉각이라고 할 수 있는 힘 감지 기능 덕분입니다. 로봇에는 일반적으로 6개의 회전축이 있는데 협동 로봇은 각 축의 전류나 토크 센서를 통해서 토크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토크를 내부 연산으로 수직 3개 방향, 회전 3개 방향, 총 6개의 힘 성분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로봇을 직접 움직여서 위치를 알려주는 직접 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로봇 모터의 브레이크가 풀린 게 아니라 힘을 감지하고 방향을 따라서 로봇이 계속 위치를 변경하는 직접 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 로봇의 힘 감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 모드와 퍼스 컨트롤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모드는 외부의 힘에 순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순응 모드라고도 합니다. 포스 컨트롤은 사람처럼 지그시 누르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영상처럼 로봇이 현재 위치를 유지하려고 할 때 외부에서 힘을 주게 되면 그 힘에 반응해서 로봇이 탄성적으로 위치를 움직입니다. 오른쪽은 힘 제어를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로봇이 힘을 내려는 방향과 그 힘의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사람처럼 지그시 내려 누르는 동작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잠시 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협동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 실행 단계를 통해서 간단히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는 위치 제어를 하면서 동시에 힘 감지를 하고, 이를 통해 외부 힘에 순응해서 움직이는 컴플라이언스 모드, 그리고 사람처럼 지그시 누를 수 있는 힘 제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이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조립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따라서 4단계 기능 중 필요한 기능만 동작 알고리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협동 로봇에 주목한 것은, 첫 번째로 산업용 로봇은 가장 기본 단계인 위치 제어만 할 수 있어서 미세한 작업자의 촉각과 노하우를 구현하기 부적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러그가 잘 변형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으로 장착했을 때 오히려 플러그가 탈락하거나 주변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정확하게는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통해서 플러그 장착 자동화를 고민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모드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의 스프링처럼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로봇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한 로봇의 움직임은 서스펜션과 같은 역학적 모델링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식은 여러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가속도와 속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속이 없는 느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항은 이렇게 단순하게 변하고, 이 식을 약간 변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식이 됩니다. 이 마지막 수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목표 위치와 외부의 힘을 고려해 현재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컴플라이언스 모드에서는 외부의 힘과 간섭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로봇이 가상의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움직입니다. 다음은 포스 컨트롤, 즉 힘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 제어에서는 로봇이 가상의 공합 실린더처럼 동작합니다. 방금 전 컴플라이언스 모드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로봇이 낼 수 있는 목표 힘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로봇이 일정한 힘을 내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로봇의 움직임에 관련된 모델링 식에 목표 힘 FE에 대한 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로봇은 가속이 없는 느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무시합니다. 이 식을 다시 변형 정리하면 로봇이 내는 목표 힘과 로봇이 받는 외력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로봇의 현재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이 가상의 공합 실린더가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다음은 로봇의 장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팩인홀이라는 연구 분야는 로봇을 조립하는 로봇 제어 주제를 다룹니다. 기존의 팩인홀 연구 분야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통해서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는 것을 할 때 홀 위치를 탐색하고 장착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세분화하고 최적화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로봇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립 과정을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와 특별한 모션을 조합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수직으로 지그시 누르는 퍼스 컨트롤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컴플라이언스 모드와 회전 반경이 점차 커지는 스파이럴 모션을 주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그림과 같이 장착 위치에 10mm의 위치 오차를 주어서 장착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존 조립 자동 방식에서는 홀 탐색과 장착 동작을 나눴지만 저희는 한 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기존 자동화 환경에서는 3에서 4mm의 오차가 발생해도 작업이 불가능하고 비전 세팅과 작업 지그를 수정하지만, 스파이럴 모션의 회전 반경만 조절하면 저희는 10mm의 큰 오차도 현장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장착이 빠르게도 되지만 굉장히 잘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직으로 장착했을 때는 플러그의 장착 방향이 약간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힘이 집중되는 곳에 플러그의 변형이 발생하고 때때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불완전 장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하면 차량 운행 중에 플러그가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착 중 스파이럴 모션으로 순간적인 높이 변화에 무관하게 플러그 장착부에 힘을 균일하게 주어 불완전 장착을 방지합니다. 앞선 성과들이 한 번에 성취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한 로봇 제조사와 로봇 도입 초기 단계부터 저희의 자동화 방식의 전환, 컴플라이언스의 기술 어플리케이션이 조립 자동화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로봇 제조사의 기술과 협력을 이끌어내서 앞서 설명드린 컴플라이언스 제어 및 스파이럴 모션을 이용한 조립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끈끈한 기술 협력으로 로봇의 기술적 잠재력을 끌어내어 2차례의 프로토타입 설비 제작과 검증으로 조립 기술을 개발했고, 검증 과정 중에도 많은 경험과 특허들을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조립 자동화 기술은 사람과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사람처럼 빠르게 작업하고 순간적인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며 플러그를 자동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저희 실험실의 설비 가혹 테스트 영상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의 연속적인 유동에도 플러그를 정확하게 장착했습니다. 즉, 로봇이 컴플라이언스 제어로 사람과 동일하게 동적 조립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장은 사람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 설비에 심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작업자가 플러그 장착 중 변형이 되는데 어떤 노하우로 장착을 하며 시스템 단위에서 작업자의 노하우를 어떻게 설비에 심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래 정리된 것처럼 수동 작업을 세분화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수동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공법 검토를 해봤는데 잡는 방법, 위치 선보 보정, 순간적인 진동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장착 검사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한 작업 이력 저장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설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소 기술 5가지를 화면의 오른쪽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결정된 요소 기술들을 작업 순서별로 나열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장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매트릭스 분석으로 개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즉, 피딩 시스템, 플러그 흡착 이송 툴, 다기능 머신 비전 시스템, 플러그 장착 협동 로봇의 역할은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특히 4번째 줄 장착 판정 기능은 3개의 장치에서 크로스 펑셔널하게 구성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각 기술을 담당하는 개별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러그 장착 협동 로봇이 작업자의 손끝에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장착 확인 노하우를 어떻게 모사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의 첫 번째를 담당하는 플러그 자동 공급용 피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호퍼 피더, 볼 피더, 라인 피더, 그리고 정렬용 회전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볼 피더와 라인 피더는 미세한 진동으로 플러그를 이송합니다. 볼 피더는 플러그를 위아래 구분해서 라인 피더와 회전 인덱스에 플러그를 공급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회전 인덱스는 영상과 같이 플러그를 원형 배열하고 로봇에 달린 흡착 툴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다음은 쉽게 변형되는 플러그를 꽉 붙잡는 흡착 이송 툴입니다. 이 툴은 효과적으로 고정하고 힘 전달이 가능하도록 맞춤 설계된 흡착 소켓과 진공 발생기를 이용합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안착하고 진공으로 흡착력을 발생시키면 로봇이 빨리 움직일 때도 잘 고정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플러그의 바깥 부분을 잡을 때와 흡착 소켓을 이용할 때 변형량은 95%로 감소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좀 더 감소하고 그 변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공 발생기는 PLC와 로봇 제어기를 통해서 동작을 제어하거나 진공 상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장착 작업을 끝내게 되면 진공 발생기에서는 순간적인 공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신호를 상위 제어기에 전달하여 정상 장착 완료를 알려줍니다. 다음 머신 비전 시스템은 설비의 눈을 담당합니다. 로봇 작업 전에는 플러그의 장착 홀 위치를 알려주는 로봇 작업 위치 보정 기능을 수행하고 로봇이 작업한 이후에는 다시 비전 촬영을 해서 작업 이력을 기록합니다. 저희의 플러그 장착 영역은 차량의 앞, 뒤 타이어 사이에 길게 배치되어 있어서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한 대의 비전 카메라와 카메라 캐리지를 이용해서 좌우 각각의 하나의 카메라로 길게 길이 방향으로 스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로는 순간적인 위치 변화를 알 수 없지만 장착홀의 영역을 로봇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머신 비전 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작업자처럼 꼼꼼하게 장착 체크하는 플러그 장착 협동 로봇입니다. 앞에 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통한 장착까지만 설명드렸고 여기에서는 장착 이후에 어떻게 잘 확인하는지 시스템 동작의 로직 흐름을 설명드립니다. 파츠 피더와 흡착 이송 툴, 비전이 동작한 다음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로 플러그를 장착합니다. 장착 직후 정상 장착했을 때 나오는 장착 반력과 삽입 깊이로 조합된 장착 판정 기준을 통해서 로봇에서는 플러그 장착이 잘 되었다는 촉감을 느낍니다. 장착 홀에는 플러그가 잘 끼워져서 고정되고 이어서 로봇이 후퇴할 때 소켓에서 플러그가 빠지면 플러그를 흡착하던 진공 발생기에 압력 변화가 발생하고 이것을 진공 발생기가 상위 제어기에 전달해서 장착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 촬영으로 장착부 외관 검사를 하는데 필요시에는 재작업을 하도록 로직을 수정해서 작업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 장치들을 조합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꾸몄고 울산 공장에 양산 적용하였습니다. 차량 하부 좌측과 우측에 플러그 장착 협동 로봇과 다기능 머신 비전 시스템이 배치되어 플러그 장착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로봇 컴플라이언스 제어 기술과 시스템 및 로직 구성으로 열악한 조립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빈번한 유동과 플러그의 치수 산포와 작업 중 변형을 극복한 장착 확인 알고리즘으로 숙련된 플러그 장착 작업자의 노하우와 똑같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동작하는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로봇은 피딩 시스템과 플러그 흡착 이송 툴을 통해서 플러그를 공급받고 작업을 준비합니다.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비전 카메라가 바로 작동해서 위치 보정 값을 로봇에 알려줍니다. 알려준 위치는 로봇이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통해서 차 앞뒤로 샤시 토크 로봇이 작업 중 흔드는 중에도 플러그를 정확하게 장착하고 1차적으로 작업을 확인합니다. 머신 비전 시스템이 장착 위치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원점으로 복귀해서 로봇이 잘 장착했는지 외관 검사를 합니다. 장착이 끝나게 되면 작업 이력이 비전과 연결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다른 영상을 보시면 차량의 앞뒤에서 샤시토크 체결 로봇이 작업을 할 때 로봇의 힘이 세기 때문에 차체를 순간적으로 10mm 정도 들어 올립니다. 이때에도 플러그 장착 로봇은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통해서 순간적인 위치가 발생할 때에도 작업자처럼 지그시 꾹 눌러넣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 작업을 위치 제어만 했다면 플러그는 큰 변형이 와서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과 고민을 통한 성과로 양산 적용과 관련 특허 4건을 출연 완료하고 한 건은 출원 중입니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활용한 다양한 조립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적용 사례 첫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활용한 밸브 바디 자동 정렬입니다. 변속기의 구성품인 밸브 바디는 이너, 미들, 아우터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핀 지그가 들어갈 수 있는 정렬 홀을 핀 지그로 깊숙이 밀어넣어 3가지 레이어를 미크론 단위로 정확하게 정렬해야 합니다. 이때 각 레이어가 겹쳐진 부분에서는 조립을 위한 위치 오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업자의 촉감에 의존해서 핀지그를 밀어넣어 조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컴플라이언스 제어로 핀지그를 부드럽게 삽입해서 정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자동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차량이 일직선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차량 하부에서 사람이 조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조정 작업을 할 때 차량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 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되고 이로 인해서 차량의 유동이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작업자는 차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지만 기존 로봇으로 자동 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유동과 툴의 끼임을 대응하면서 조정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사례는 언더커버 자동 체결 기술입니다. 언더커버는 차량 하부의 공력 성능을 위해서 장착되는 부품인데 차체에 스터드 볼트가 용접되고 이 스터드 볼트에 언더커버를 끼운 다음 너트를 체결하여 장착합니다. 이때 차체에 용접된 스터드 볼트는 미세한 방향의 산포가 발생해서 단순히 수직으로 자동 체결기를 이용해서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향 산포는 3D 머신 비전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컴플라이언스 제어로 스터드 볼트의 방향 오차에 따라서 너트 체결기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동화했습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수동 장착의 노하우를 분석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요소 기술인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제어로 다양한 상황에 발생하는 조립 산포를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비의 개념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동적 유동 상황, 즉 동적 위치 산포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설비를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설명드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잘 해내고 있고 그것을 자동화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은 현명했고 문제점을 잘 헤쳐나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은 어쩔 때는 한 발짝 뒤돌아서서 방식을 바꿔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 분들도 저와 같이 기존의 조립 공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처럼 로봇 컴플라이언스 제어 기능을 통해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다룬 변변찮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